67세 마트 반찬 코너에서 일하던 이순애 씨.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고 생애 첫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작은 결심으로 시작된 항해. 그리고 그녀를 기다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둑한 새벽, 알람이 울립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시계를 끕니다. 오전 5시 반. 이 시간에 일어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지만 저는 익숙합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턴가 제 얼굴이 낯설어졌습니다. 순애야, 이게 내 얼굴이구나. 혼잣말을 하고 작게 웃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엽니다. 제 이름은 이순애입니다. 올해 67살. 20살 때부터 마트 반찬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였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골목 모퉁이 구멍가게, 버스 정류장, 철물점 간판. 40년 넘게 보아온 풍경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다 아는 사이죠. 인사를 나누며 걷다 보면 어느새 마트 앞입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연두색 유니폼, 흰색 앞치마, 위색 모자. 거울 앞에 서면 저는 마트 아줌마가 됩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순애가 아니라 반찬 코너 순애 씨.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반찬을 진열합니다. 김치, 나물, 젓갈, 조림. 하나하나 정갈하게 담아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말씀드리죠. 어머니, 오늘 콩나물 싱싱해요. 이거 무침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사갑니다. 순애 씨 손맛은 믿고 먹지.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버텨집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 휴게실로 갑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혼자 먹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젊은 직원들이 웃고 떠듭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씹습니다. 순애 씨,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 아직 몰라.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 퇴근길은 더 쓸쓸합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향합니다. 저도 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문을 열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합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일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바빠서 못 내려가. 괜찮아. 천천히 와. 통화는 늘 짧습니다. 끊고 나면 방은 더 조용해집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다투고 웃고 웁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적 있었나? 21살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우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40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병원비를 내느라 빚을 졌고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일과 아들로만 채워진 게 아들이 대학에 갈 때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지만 그 뒤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만 하다 보니 저는 저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쿠폰을 주셨어요. 순애 씨,
이거 받으세요. 하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열어보니 건강검진 무료 쿠폰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받아요. 순애 씨도 한번 받아보세요. 에이, 저는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받아보세요. 나이 들면 조심해야죠. 그분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쿠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버릴까 생각했어요. 병원 가는 게 귀찮았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쿠폰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래, 한번 받아나 보자. 병원은 환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조용한 발걸음 소리.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나이 든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무표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순애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운을 입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숨 참으세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어요.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근하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이순애님, 검사 결과 재검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재검이요? 무슨? 자세한 건 내원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순애 씨,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폐에 혹이 있습니다. 혹이요? 네.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석 달 정도입니다. 석 달.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석 달 뒤에 없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았지?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행도 못 가봤고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석 달. 그 시간 안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퇴직금, 적금, 남편 보험금,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아들에게 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써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트에 사표를 냈습니다. 점장님이 놀라셨어요. 순애 씨, 무슨 일이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갑자기요? 네, 미안합니다. 점장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 씨, 어디 가세요?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여행이요?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제 시간을 좀 쓰려고요. 그렇게 저는 마트를 떠났습니다. 40년 넘게 서 있던 그 자리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마트를 나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석 달을 어떻게 살까? 그때 문득 예전에 TV에서 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크루즈 여행, 푸른 바다 위를 떠다니는 하얀 배,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던 장면. 나도 저런 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혼잣말을 하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전액 인출하고 싶은데요. 전액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다 뽑아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쓸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서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뒤 두툼한 봉투가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여행사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커다란 포스터가 보였어요. 세계 일주 크루즈 14박 15일 당신의 인생을 항해하라. 가격표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생각도 못했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차피 석 달인데 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크루즈 여행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앉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일정표, 객실 사진, 코스 설명. 지중해를 거쳐 북유럽까지 간다고 했어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좋으시겠어요. 요즘 혼자 여행 많이 오세요. 직원은 계속 웃었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결정하셨으면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들고 이름을 썼습니다. 이순애. 그 순간 뭔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입금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행사를 나왔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저 하늘 아래 어딘가로 가는구나.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옷, 신발, 세면도구.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봐서 뭘 챙겨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걸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남편과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살아보려고.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 처음인데. 아니, 그냥. 엄마가 여행 좀 다녀올 거야. 여행? 어디? 배 타고 유럽 쪽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괜찮아. 그냥 가고 싶어서. 돈은 있어? 응, 있어. 걱정 마. 그래, 조심해. 연락해. 그래, 잘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린 이렇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큰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가족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였습니다. 하얀 배, 거대했어요. 열층도 넘어 보였습니다. 저게 내가 탈 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배에 올랐어요. 복도는 환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객실 번호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나 정말 여기 있는 거 맞나?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환영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3층 연회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연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긴 테이블, 촛불, 와인잔, 클래식 음악.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60대, 70대.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였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박영자예요. 이순애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데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영자 씨는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순애 씨도 혼자세요? 내 아들은 서울에 있고요. 요즘 애들은 다 바쁘죠. 우린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 해요. 영자 씨가 웃으며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건배해요. 우리 인생에 내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은 처음 마셔봤어요. 조금 시큼하고 달았습니다. 그날 밤 배가 출항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는 검고 넓었습니다. 멀리서 육지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섰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렁이는 물결, 차가운 바람, 어두운 하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밀려왔습니다. 외로움, 후회, 두려움. 나는 왜 이제야 이런 걸 하는 걸까?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했어요. 그때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순애 씨, 영자 씨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바람이 새서.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울어도 돼요. 바다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 씨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는 매일 새로운 항구에 정박했어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하지만 저는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관광을 갔지만 저는 객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어요. 뭐하러 나가?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애 씨 나가요. 오늘은 같이 가요. 전 괜찮아요. 괜찮긴요. 나가요, 어서. 영자 씨는 강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그날 우린 작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돌로 된 계단, 파란 하늘. 저는 걷다가 멈췄습니다. 광장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꽃을 팔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 환한 미소.
그분이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벨러, 벨러.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웃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영자 씨가 꽃을 하나 사줬어요. 순애 씨 주는 거예요. 왜요? 그냥요. 예뻐서요. 꽃을 받았습니다. 노란 꽃이었어요. 향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저녁 배로 돌아왔습니다. 라운지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순애 씨 춤춰요. 전 못 춰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저는 어색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저요? 네, 정말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객실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나 웃고 있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배가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석 달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배는 프랑스 니스 항구에 정박했어요. 오후에는 크루즈 내에서 티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애 씨 같이 가요. 영자 씨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라운지는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 사람들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자 씨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웨이터가 홍차를 따라줬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그치? 네, 처음이에요. 이런 곳, 나도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순애 씨는 이 여행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친구들이랑 작은 카페 하나 차릴까 해요. 바다 보이는 곳에. 좋겠네요. 순애 씨도 같이 해요. 우리 셋이서. 셋이요? 응, 나랑 순애 씨랑 또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소개해 줄게. 영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박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정훈. 마트 본사 이사였던 사람. 저를 늘 무시하던 그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라운지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찔끔 찌푸렸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홍차 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 괜찮아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중앙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그를 떠받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벌써? 아직 케이크도 안 나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럼 쉬어요. 나중에 갈게요. 영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박정훈. 그 사람은 저를 늘 깔봤어요. 이순애 씨, 이거 다시 해. 너무 성의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게 맞아. 이런 것도 못해?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런 그가 여기 있다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순애 씨, 저녁 먹으러 가요. 전 괜찮아요. 왜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요. 순애 씨, 문 좀 열어봐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자 씨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어요. 아까 라운지에서 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마트 본사 사람이었어요. 저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 영자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피해요. 뭐? 하지만 배 안인데 계속 마주칠 텐데. 그럼 당당하게 지나가면 되죠. 영자 씨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 사람 앞에서 영자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부끄러워할 건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니라.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피해 먹었고 라운지나 가판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객실에만 있었습니다. 창밖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영자 씨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나가요. 오늘은 좀. 매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 씨,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문을 닫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애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여유로운 표정. 옆엔 그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이순애 씨 맞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데서 보다니 신기하네요. 네. 혼자 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네. 여긴 하루 숙박비가 당신 월급보다 많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킥킥 웃었어요. 여보, 아는 분이에요? 응, 우리 마트 반찬 코너에서 일하던 분. 아, 부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일 그만두셨나 봐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만뒀어요. 그래요? 왜요?
다른 데 취직했어요? 아니요. 그럼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는 것도 좋죠. 근데 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는 계속 물었습니다. 저를 궁지로 몰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박 회장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부인도 저를 힐끗 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했어야 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제 돈으로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작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씨, 영자 씨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었어요. 복도에서 박 회장이란 사람 만났다면서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 씨,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움츠러들 이유 없어요. 하지만 뭐요? 당신은 당당하게 여기 온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순애 씨, 도망치지 마요. 그럼 평생 도망쳐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틀 뒤 배 안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크루즈 요리 경연대회 개최, 우승 상금 1억 원, 참가 신청 3층 안내 데스크.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상금이 엄청난데? 누가 나갈까? 박 회장 부인 나간대. 전문가 수준이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나쳤습니다. 저녁 영자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순애 씨, 그거 봤어요? 요리 대회. 네. 나가봐요. 네. 나가요. 요리 대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못해요. 왜요? 순애 씨 요리 잘하잖아요. 그건 반찬 코너에서 하던 거고요. 그게 어때서요? 요리는 요리잖아요. 영자 씨는 진지했습니다. 박 회장 부인도 나간대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요리하면 되잖아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지면 더 부끄러워요. 영자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이미 진 거 아니에요? 네.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게 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후회 없게. 영자 씨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바다에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어요. 한 번만이라도 당당하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신청하시려고요? 네. 성함이요? 이순애입니다. 직원이 명단에 이름을 적었어요. 대회는 모레 오후 3시예요. 준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데스크를 나오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애 씨? 박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요리 대회 나가세요? 네. 재미있겠네요. 저도 나가거든요. 그녀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순애 씨는 어떤 요리 하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저는 프렌치 코스 요리 할 거예요. 프랑스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군요. 기대되네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만들지? 프렌치 코스 요리. 화려하고 전문적인 요리. 저는 그런 걸 만들 줄 몰랐어요. 평생 반찬만 만들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반찬, 그게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잘했어요. 근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뭐 도와드릴까요? 재료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말만 해요. 다 구해줄게요. 영자 씨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뉴를 구상했어요. 종이에 적었습니다. 된장 소스 불고기, 봄나물 비빔밥, 평생 만들어 온 음식,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 이걸로 승부를 보자. 손이 떨렸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어요. 오늘이구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요리 대회장으로 갔습니다. 넓은 홀이었어요. 무대 위에 조리대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관객석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영자 씨가 앞줄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 씨, 파이팅!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가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박 회장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앞치마, 정돈된 머리, 여유로운 미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구석 조리대에 섰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어요. 된장, 고기, 나물, 쌀. 영자 씨가 구해준 것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신선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크루즈 요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심사위원은 3분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2분, 그리고 크루즈 총주방장님이십니다. 심사위원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담가두고 나물을 손질했어요.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다듬으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옆 조리대에서 박 회장 부인이 요리하고 있었어요. 불을 세게 켜고 프라이팬을 흔들었습니다. 화려한 동작이었어요.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고기를 썰었어요. 얇게, 정성스럽게. 된장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된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평생 만들어 온 비율 그대로였어요. 냄비에 볶았습니다. 구수한 향이 올라왔어요. 그 향기가 홀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냄새지? 구수한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나물을 무쳤고 불고기를 완성했어요. 그릇에 담았습니다. 비빔밥 위에 나물을 하나씩 올렸어요. 빨강, 노랑, 초록. 색이 선명했습니다. 가운데 계란 노른자를 올렸어요. 불고기는 따로 접시에 담았습니다. 된장 소스가 윤기 있게 발랐어요. 완성이었습니다. 시간 종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참가자들이 손을 멈췄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일어났어요. 하나씩 조리대를 돌며 요리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 회장 부인의 요리였어요. 프렌치 코스 요리, 전체, 메인, 디저트.
화려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먹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네요. 박 회장 부인은 자신있게 웃었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앞에 섰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메뉴인가요? 네.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비빔밥이요? 네. 그리고 된장 소스 불고기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심사위원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떴어요. 씹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다른 심사위원도 먹었습니다. 불고기도 한 점 집어 먹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맛이 나네요. 이 된장 소스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평생 써온 레시피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재료가 신선하고 조화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지네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 앞에 섰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심사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침묵 이순애님입니다.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영자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순애 씨, 해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다가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제 앞에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요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에요. 가족 먹이려고 만든 거.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해온 일이 가치 있었다는 걸.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저는 관객석을 봤습니다. 영자 씨가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어색하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사과할 줄은 몰랐어요. 이순애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무언가 풀린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눌렸던 짐이 내려졌습니다. 저녁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우승 상금 1억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어요.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영자 씨 목소리였어요. 네. 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애 씨,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영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해낸 거예요. 우린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애 씨, 나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요? 한식 레스토랑 같이 해요. 레스토랑이요? 응. 바다 보이는 곳에 순애 씨 요리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영자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나도 돈 좀 있어요. 순애 씨 상금이랑 합치면 충분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영자 씨를 봤습니다.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믿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영자 씨, 응?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분명 잘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애 씨,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시한부예요. 네, 폐암이에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영자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행 오기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온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 씨랑 레스토랑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순애 씨, 미안해요. 같이 못해서.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 뒤 영자 씨가 말했어요. 순애 씨, 응,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석 달이 남았으면 석 달 동안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 씨는 오늘 이겼잖아요. 과거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순애 씨답게 살면 되잖아요. 영자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게 순애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순애 씨, 응, 레스토랑은 내가 할게요. 순애 씨 이름으로. 영자 씨, 순애 씨가 만든 요리로 순애 씨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순애 씨는 계속 남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 친구잖아요. 우린 한참을 울었어요. 바다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별들도 빛나고 있었어요. 석 달. 여전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이겼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타인의 시선을, 그리고 저 자신의 두려움을.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처음으로 미래가 궁금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배는 인천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의 항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돌아가는구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오후 객실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 신발, 기념품. 한 달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크루즈에서 찍은 단체 사진. 영자 씨, 저, 그리고 다른 친구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구나, 나.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 환송 만찬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라운지는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모였어요. 악단이 연주했습니다.
저는 영자 씨와 함께 앉았어요. 순애 씨, 한 달이 정말 빨랐죠? 네, 꿈 같았어요. 나도요. 순애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영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영자 씨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순애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자 씨가 옆에 있어줘서 강해진 거예요. 우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때 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인천항 도착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아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도 아쉬웠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갑판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가 옆에 섰어요. 순애 씨, 내일 헤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계속 연락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우린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순애 씨, 응. 병원 다시 가봐요. 네. 재검사 받아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자 씨, 저는 이미. 그래도요. 한 번만 더 가봐요. 제발. 영자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배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저도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영자 씨가 옆에 있었어요. 선착장에서 우린 멈춰 섰습니다. 순애 씨 연락해요. 네, 꼭 할게요. 병원 다녀오면 바로 전화해요. 알았어요. 영자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순애 씨 힘내요. 영자 씨도요. 우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건물, 거리, 사람들. 한 달 전과 똑같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벽에 붙였어요. 크루즈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영자 씨와의 약속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결과가 달라질까?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순애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순애 씨,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저희 병원 장비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네, 오진이었습니다. 폐암이 아니라 단순 염증이었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암이 아닙니다. 염증입니다. 치료하면 완치 가능해요.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네, 건강하십니다.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너무 밝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걸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 시간이 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영자 씨, 순애 씨, 병원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결과가 어때요? 목이 메었습니다. 오진이래요. 암이 아니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자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순애 씨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린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어요. 영자 씨, 응, 레스토랑 같이 해요. 정말요? 네, 같이 해요. 우리 둘이서, 좋아요. 꼭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 달 뒤였습니다. 해변 작은 마을에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항해. 저와 영자 씨가 함께 만든 곳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 소스 불고기, 비빔밥, 나물 반찬.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 여행객들, 그리고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들. 순애 씨, 축하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다들 기뻐해 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익숙한 손놀림.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였어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레스토랑 한다며? 응. 친구랑 같이. 잘 됐네. 한번 갈게. 그래, 언제든지 와. 엄마. 응? 고생 많았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레스토랑은 입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음식은 특별해요. 고맙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레스토랑 문을 닫고 저는 혼자 바다를 보러 나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트 반찬 코너, 시한부 판정, 크루즈 여행, 박 회장과의 만남, 요리 대회, 그리고 오진.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현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어요. 영자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땐 많이 외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빛나 보여요. 저는 영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해낸 거예요. 우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이 행복해했고 영자 씨와 웃었고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일이 기대된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인생은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항해를 선택하는 용기였다. 늦게라도 좋다. 살아있는 하루를 사랑하는 것. 그게 삶의 비결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 저는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순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평범한 67살 여자의 특별한 항해.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당신의 오늘도 아름다운 항해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